사건 내용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. 240번 버스가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용원 대표, 애초에는요, 버스 기사가 잘못한 걸로 좀 방향이 모아졌었거든요. 그렇죠. 예, 처음에는 7살 된 딸이 먼저 내렸는데 예. 그다음에 엄마가 내리려고 그러는데 안 내려주고 그냥 출발했어요. 예. 그래서 그 버스 기사가 너무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거 아니냐. 그러다 또 욕설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예. 온라인 상에서는 위험해도 내려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가야 되느냐. 예. 이거 갖고 알고 했는데 기사 쪽에 굉장히 불리하게 얘기가 많이 나왔죠. 그랬죠. 그 비정의 어머니 아니냐, 예. 기사 아니냐. 만약에 애하고 어머니하고 영영 이별이 되면 어떡하느냐, 미아가 되면 이랬는데 지금 또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. 네, 서울시에서 CCTV 확인해 보니까 아이가 하차 당시에 16조 정차를 했고 예. 문 열어달라고 했을 때는 이 4차로에서 4차로 끝에 차선은 우회전 차선이거든요. 예. 우회전 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바꿔서 내릴래야 내릴 수가 없고 내리면은 오히려 그 과태료 50만 원 과태료 위반이에요. 교통 그렇죠. 위반. 예. 뭐 이렇게 되니까 좀 여론이 좀 반전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예. 또 기사가 욕을 했다는 또 증거도 지금 안 나오고 있고. 예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많은 이 교훈이 좀 많이 나옵니다. 당사자의 목소리가 우리가 좀 먼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좀 흥분한 거 아니냐. 예. 이 재발 대책이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이 마녀 사냥에 이런 쪽으로 한쪽으로 막 쏠려다니는 거 아니냐. 이래서 예.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많은 좀 생각이 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. CCTV 영상을 보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아이가 지금 내리는 장면이 나오죠. 지금 그러면서 버스가 출발을 합니다. 안에서 이제 엄마가 아이가 없어진 거를 알고 난 시점이 꽤 지나서 한 10초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10초 지나서 엄마가 얘기를 하고요. 저게 CCTV가 음성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모습만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차선을 변경을 하죠. 차량이 차선을 변경한 상황이니까 다시 길에다가 차를 대는 거는 불가능했다.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엄마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. 저 동네 예.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건대역 사거리인데 사거리니까 이제 좌회전 우회전도 복잡하고 매우 붐비는데 저녁 6시부터입니다. 버스 안에서 최영일 편님 잠시만 좀 마이크 때문에 잠시만 얘기. 그래 얘기를 들어보면 애초에 이게 시작이 잘못된 게 당사자가 이거를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고 목격자가 이거를 글을 올리는 바람에 확대 과장됐다는 게 좀 문제거든요. 그렇죠. 이게 뭐 제가 보기에 이거 최초 글 올린 분도 있잖아요. 예. 이분들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올릴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. 예. 뭔가 이게 원한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게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언론에서도 이게 욕을 한 증거도 없지만 또 이게 안 한 증거도 없잖아요. 근데 마치 또 어떤 언론에는 안 한 것처럼 돼 있는 데도 있고 예. 너무 이게 그 제3자가 정확한 이게 팩트를 확인하지 않고 이게 너무 무책임하게 자꾸 글들을 올리는 것 같아서 예. 앞으로 이게 그 CCTV가 물론 소리는 안 나오지만 화면만 봐도 이게 대충 뭐 요구하거나 그 상황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. 좀 뭔가 이게 서울시나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공식적으로 예. 여기 팩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이게 아무나 보지도 않고 직접 그 현장 관계 없는 사람들이 글을 무심코 막 올리는 거는 정말 이게 일종의 마녀사냥처럼 예. 좀 문제가 있다 봅니다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작이었는데,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버스 기사의 딸도 글을 올려 그것도 추정이에요. 딸인지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한 거를 올리면서 또 상황이 반전된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이 딸은 이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. 하나는 정말 규정대로 했다. 예. 예를 들면 이미 4차선에서 3차로로 이제 들어섰다. 중앙차로로 가려고. 그 상황에서 문을 열어주는 건 버스 규정 위반이기도 하고 내렸다가 오히려 그 엄마가 더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예.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하나고 하나는 이제 배경인데 우리 아버지가 24년간 무사고로 단 한 차례 승객한테 민원도 그 받지 않으면서 근무를 한 분이고 그래서 이제 정년퇴직은 하셨지만 이런 성실 근로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 1일부터 또 계약직으로 근무하신다. 말하자면 평상시에 그렇게 그러니까 태도가 예. 그러니까 승객한테 좋지 않은 그런 기사가 아니었다.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. 물론 그 승객분은 그 중간에 정차하면 50만 원 과태료를 물 수도 있고 정말 아이 엄마가 내렸다가 그 딸을 향해 가면서 허둥지둥 하다가 오는 차를 못 보고 사고가 난다면 또 그 책임이 버스 기사를 몰릴 테니까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예. 저는 그래도 하나 하지 않으신 게 있어요. 승객이 다 하차했는지 하차 확인을 하지 않고 출발하신 게 아니냐. 네. 왜냐하면 그게 그러니까
평상시에는 단순 하차여서 그냥 다음 정류장에 내려가서 되돌아오는 불편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저는 이 엄마 입장에서 빨리빨리 기사의 맨 마지막을 봤습니다. 아이와 엄마가 다시 만났을까? 다행히 만났더라고요. 예. 근데 이게 만났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아이들은 나이를 떠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 나이로 7살이고 만 5세거든요. 그 당황하면은 그 제자리에 서 있어. 엄마랑 헤어지면 꼭 제자리에 서 있어 하고 엄마하고 평상시에 아무리 약속을 해도 울면서 어딘지 모르게 막 또 본인 막 발길 수도 가는 있죠. 대로 갈 수도 예. 있거든요. 근데 지금 뭐든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만나서 천만다행입니다. 근데 이게 지금 미묘한 문제라 일상 속에서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.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미묘한 거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예. 우리가 기사분이나 혹은 이 엄마 쪽에 누구도 편을 들 수 없습니다. 우리는 그 자리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. 그런데 이제 보도를 잘 보면 뒤에서 저기요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. 기사분이 출발하려다가 16초 동안 정차해 있었다는 거예요. 네. 아무도 내리지 않아서 문을 닫고 출발했고 출발해서 차선을 변경해서 진입할 때 엄마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. 엄마가 조금 뒤늦게 한 거예요. 예, 엄마가 뒤늦게 확인한 것 같고 뒤쪽에 있다가 붐비지 않습니까? 예. 또 기사 쪽으로 이제 와서 우리 아이가 내렸고 난 못 내렸다. 이 이야기가 전달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사분의 조치 자체는 지금 큰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 출발하려다가 16초 동안 멈춰 있었는데 내리는 사람이 없었다. 사실 이럴 때는 또 붐빌 때는 버스가 왜 출발 안 하느냐는 또 항의를 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네. 이런 부분에서는 기사분이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딱 매도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. 그러니까 좀 애매한 문제긴 한데 법적으로 만약에 운전기사가 저 상황에서 길을 갓길에 세웠다라고 하면 그거는 규정이 위반되는 겁니까? 그거는 우리 법에 여객자동전수사법에 있어요. 예. 이렇게 과태료라든지 처벌 조항이 있고요. 따라서 이게 뭐 저는 기사의 행동은 잘못이 없었다고 보이고요. 예. 다만 이게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자꾸 이게 그 인터넷에 막 근거 없는 글들을 많이 비방이나 올리잖아요. 예. 근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게 운전기사는 이게 잘못하면 해고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잖아요. 이게 징계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걸 너무 근거 없이 올리는 게 제가 이게 통계를 보니까 재작년에 이게 그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가 있잖아요. 네. 전 세계 몇 나라 안 돼요. 거의 다 폐지하는 추세인데 근데 이거 42,000건이 고소돼가지고 13,000건 정도가 기소가 됐어요. 네. 따라서 이게 철저하게 팩트, 공익을 위해서 사실만 올리지 않고 예.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개인 사적인 거나 근거 없이 허위를 올리면요. 예. 바로 이게 명예훼손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. 이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 최초에 글을 올렸던 사람이 다시 해명글을 올렸는데 이게 좀 많이 달라요.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은 자기는 4세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원래는 7살이었는데 4살하고 7살은 뉘앙스가 많이 깜빡. 느낌이 다르죠. 요새 7살이면은 거의 뭐 해외여행을 혼자 가려고 할 정도로 옛날보다 많이 성숙해 있고 예. 4살이라면은 그건 진짜 미아가 되기 십상인 날 그때 3살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. 최초 제보자가 자기가 본 거대로 썼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또 예민한 게 있어요. 기사가 아주머니한테 욕을 했다. 그게 중요해요.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많은 이제 그 SNS나 그 시청자들이 볼 때는 그냥 그 기사에 대해서 많이 매도하게 그 딱 매도하게 좋죠. 딱 예. 욕을 한 거죠. 근데 버스 기사 딸이라고 쓰신 분은 또 다르게 썼어요. 아주머니가 기사한테 욕을 했다. 예. 예, 법대로 했는데 아주머니가 기사한테 욕을 했다.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온라인 이거에 벌어지는 일들이 예. 너무 좀 예민하게 조금 아까 서 변호사 말씀한 대로 약간의 좀 뻥튀기나 약간의 침소봉대가 굉장히 감정을 자극할 수도 있는. 예. 그래서 아까 그 제보자가 처음 올린 걸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. 그 서울시 그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버스 운송조합에도 올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그 청와대 그 민원 거기다도 올리고 그건 건전한 시민 참여를 뭐라고는 할 수 없는데 거기에 조금 욕설을 했다든지 뭐 7살을 4살이라고 했다든지 뭐 이런 뭐 4살로 보였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CCTV 보면은 4살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커요. 크거든요. 그래서 조금 그런 오해의 여지는 좀 있고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런 사건이 나면 우리가 이런 일이 좀 안 나도록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. 예. 우리나라 버스가 굉장히 성급해요. 저도 비 오는 날 한정거장 지나서 내려줘가지고 비 맞으면서 혼자 거꾸로 온 적도 있거든요. 예. 정신 바짝 안 차리면 휙휙 지나가고 또 차선도 그냥 2개 차선, 3개 차선을 막 그냥 넘나드는데 그 이유가 보면은 버스 시스템이
너무 시간을 막 촉박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또 출퇴근 때잖아요. 6시 반. 예. 이때 기사는 급하고 사람은 많이 타고 했으니까 내렸어요 하고서 그냥 출발해 본 건 아닌가. 조금 시간에 여유가 있었으면은 차분히 좀 했을 텐데 양쪽 다 저는 어느 정도 우리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 사건은 회 마무리됐습니다. 사과하고 이 어머니도 더 이상 사태가 네. 커지는 거 원치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. 아까 이게 팩트를 확인하지 않고 이게 너무 무책임하게 자꾸 글들을 올리는 것 같아서 네. 앞으로 이게 그 CCTV가 물론 소리는 안 나오지만 화면만 봐도 이게 대충 뭐 요구하거나 그 상황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. 좀 뭔가 이게 서울시나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공식적으로 예. 이게 팩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이게 아무나 보지도 않고 직접 그 현장 관계 없는 사람들이 글을 무심코 막 올리는 거는 정말 이게 일종의 마녀사냥처럼 예. 좀 문제가 있다 봅니다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작이었는데,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버스 기사의 딸도 글을 올려, 그것도 추정이에요. 딸인지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한 거를 올리면서 또 상황이 반전된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이 딸은 이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. 하나는 정말 규정대로 했다. 예. 예를 들면 이미 4차선에서 3차로로 이제 들어섰다. 중앙차로로 가려고. 그 상황에서 문을 열어주는 건 버스 규정 위반이기도 하고 내렸다가 오히려 그 엄마가 더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예.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하나고, 하나는 이제 배경인데 우리 아버지가 24년간 무사고로 단 한 차례 승객한테 민원도 그 받지 않으면서 근무를 한 분이고, 그래서 이제 정년퇴직은 하셨지만 이런 성실 근로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 1일부터 또 계약직으로 근무하신다. 말하자면 평상시에 그렇게 그러니까 태도가 예. 그러니까 승객한테 좋지 않은 그런 기사가 아니었다.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. 물론 사건 내용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. 240번 버스가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영원 대표, 애초에는요 버스 기사가 잘못한 걸로 좀 방향이 모아졌었거든요. 그렇죠. 예, 처음에는 7살 된 딸이 먼저 내렸는데 예. 그다음에 엄마가 내리려고 그러는데 안 내려주고 그냥 출발했어요. 예. 그래서 그 버스 기사가 너무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거 아니냐. 거기다 또 욕설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예. 온라인 상에서는 위험해도 내려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가야 되느냐. 예. 이거 갖고 알고 했는데 기사 쪽에 굉장히 불리하게 얘기가 많이 나왔죠. 그랬죠. 그 비정의 어머니 아니냐, 예. 기사 아니냐. 만약에 애하고 어머니하고 영영 이별이 되면 어떡하느냐, 미아가 되면 이랬는데 지금 또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. 네, 서울시에서 CCTV 확인해 보니까 아이가 하차 당시에 16조 정차를 했고 예. 문 열어달라고 했을 때는 이 4차로에서 4차로 끝에 차선은 우회전 차선이거든요. 예. 우회전 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바꿔서 내릴래야 내릴 수가 없고 내리면은 오히려 그 과태료 50만 원 과태료 위반이에요. 교통 그렇죠. 위반. 예. 뭐 이렇게 되니까 좀 여론이 좀 반전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예. 또 기사가 욕을 했다는 또 증거도 지금 안 나오고 있고. 예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많은 이 교훈이 좀 많이 나옵니다. 당사자의 목소리가 우리가 좀 먼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승객분은 그 중간에 정차하면 50만 원 과태료를 물 수도 있고, 정말 아이 엄마가 내렸다가 그 딸을 향해 가면서 허둥지둥 하다가 오는 차를 못 보고 사고가 난다면 또 그 책임이 버스 기사로 몰릴 테니까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예. 저는 그래도 하나 하지 않으신 게 있어요. 승객이 다 하차했는지 하차 확인을 하지 않고 출발하신 게 아니냐. 예. 왜냐하면 그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단순 하차여서 그냥 다음 정류장에 내려가서 되돌아오는 불편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저는 이 엄마 입장에서 빨리빨리 기사의 맨 마지막을 봤습니다. 아이와 엄마가 다시 만났을까? 다행히 만났더라고요. 예. 근데 이게 만났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아이들은 나이를 떠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 나이로 7살이고 만 5세거든요. 그 당황하면은 그 제자리에 서 있어. 엄마랑 헤어지면 꼭 제자리에 서 있어 하고 엄마하고 평상시에 아무리 약속을 해도 울면서 어딘지 모르게 막 또 본인 막 발길 수도 닿는 있죠. 대로 갈 수도 예. 있거든요. 근데 지금 뭐든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만나서 천만다행입니다. 근데 이게 지금 미묘한 문제라 일상 속에서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.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미묘한 거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예. 우리가 기사분이나 혹은 이 엄마 쪽에 누구도 편을 들 수 없습니다. 우리는 그 자리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. 그런데 이제 보도를 잘 보면 뒤에서 저기요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. 기사분이 출발. 너무 좀 흥분한 거 아니냐. 예. 이게 재발 대책이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
이 마녀 사냥에 이런 쪽으로 한쪽으로 막 쏠려다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예.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많은 좀 생각이 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. CCTV 영상을 보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아이가 지금 내리는 장면이 나오죠. 지금 그러면서 버스가 출발을 합니다. 안에서 이제 엄마가 아이가 없어진 거를 알고 난 시점이 꽤 지나서 한 10초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10초 지나서 엄마가 얘기를 하고요. 저게 CCTV가 음성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모습만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차선을 변경을 하죠. 차량이 차선을 변경한 상황이니까 다시 길에다가 차를 대는 거는 불가능했다.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엄마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. 저 동네 예.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건대역 사거리인데 사거리니까 이제 좌회전 우회전도 복잡하고 매우 붐비는데 저녁 6시입니다. 버스 안에서 최영일 편님 잠시만 좀 마이크 때문에 잠시만 얘기. 그래 얘기를 들어보면 애초에 이게 시작이 잘못된 게 당사자가 이거를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고 목격자가 이거를 글을 올리는 바람에 확대 과장됐다는 게 좀 문제거든요. 그렇죠. 이게 뭐 제가 보기에 최초 글 올린 분도 있잖아요. 예. 이분들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올릴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. 예. 뭔가 이게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언론에서도 이게 욕을 한 증거도 없지만 또 이게 안 한 증거도 없잖아요. 근데 마치 또 어떤 언론에는 안 한 것처럼 돼 있는 데도 있고 예. 너무 이게 제3자가 하려다가 16초 동안 정차해 있었다는 거예요. 네. 아무도 내리지 않아서 문을 닫고 출발했고 출발해서 차선을 변경해서 진입할 때 엄마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. 엄마가 조금 뒤늦게 한 거예요. 예, 엄마가 뒤늦게 확인한 것 같고 뒤쪽에 있다가 붐비지 않습니까? 예. 또 기사 쪽으로 이제 와서 우리 아이가 내렸고 난 못 내렸다. 이 이야기가 전달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사분의 조치 자체는 지금 큰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 출발하려다가 16초 동안 멈춰 있었는데 내리는 사람이 없었다. 사실 이럴 때는 또 붐빌 때는 버스가 왜 출발 안 하느냐는 또 항의를 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예. 이런 부분에서는 기사분이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딱 매도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. 그러니까 좀 애매한 문제긴 한데 법적으로 만약에 운전기사가 저 상황에서 길을 갓길에 세웠다라고 하면 그거는 규정이 위반되는 겁니까? 그거는 우리 법에 여객자동조사법이 있어요. 예. 그렇게 과태료라든지 처벌 조항이 있고요. 따라서 이게 뭐 저는 기사의 행동은 잘못이 없었다고 보이고요. 예. 다만 이게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자꾸 이게 인터넷에 막 근거 없는 글들을 많이 비방이나 올리잖아요. 예. 근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게 운전기사는 이게 잘못하면 해고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잖아요. 이게 징계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걸 너무 근거 없이 올리는 게 제가 이게 통계를 보니까 재작년에 이게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가 있잖아요. 네. 전 세계 몇 나라 안 돼요. 거의 다 폐지하는 추세인데. 근데 이거 42,000건이 고소돼가지고 13,000건 정도가 기소가 됐어요.